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탑7 종목을 선택해봤습니다. 오늘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이다 보니까 탑7 종목에서도 대형주의 이름이 참 눈에 많이 띕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형주들이 잘 가고 있긴 하지만 소형주 중에서도 좀 잘 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탑7 종목으로 인스코비와 셀로메드를 선택해봤는데 원래 인스코비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 뼈나 인대 같은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연구하는 셀로메드라는 기업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두 개의 종목 모두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셀로메드는 장 초반의 상승 탄력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인스코비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탑6 종목으로 카페24를 선택했습니다. 테슬라 상장 1호 기업인 카페24가 최근에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오르고 있죠. 신고가를 과연 경신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로 인해서 카페24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탑5 종목으로 덕산 네오룩스 선택했는데요. 자, 반면에 이건 실적이 좋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과 함께 하락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국내 한 증권사에서 OLED의 수요가 부진하면서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실적의 그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6%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탑4 종목으로 두산엔진을 꼽았는데요. 오늘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선박용 엔진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공시가 나왔죠. 계약 금액은 769억 원 정도.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고요. 5.8% 오른 5,7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탑3 종목으로 저희가 건설주를 한번 꼽아봤는데 오늘 대형 건설사들이 대체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 업종 지수도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 가운데 현대건설은 오늘 8% 넘게 급등하고 있죠. 그 상승의 이유로는 대북 사업을 했던 경험이 부각될 것이라는 논리인데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이슈로 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우건설이 5%, 대림산업이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탑2로는 저희가 시멘트주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건설주가 오르기 때문일까요? 시멘트 관련주, 아스콘 관련주, 레미콘 관련주 대부분 오르고 있습니다. 쌍용양효회와 같은 기업, 유진기업, SG 이런 기업들이 해당 기업인데 시멘트주들이 왜 오르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1으로 신세계를 꼽았습니다. 신세계는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절반 가까이였는데 이제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뛰어오른 기업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2.9% 오르면서 4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경을 벗고 오셨네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더 낫습니다. 다 벗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신세계 한번 볼게요. 신세계가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과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걸로 기대되는 거예요? 신세계 주가 쭉쭉 올라가고 있죠. 유통주의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띄워드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7년 9월 17만 원 대비해서 벌써 100% 이상 쭉 일봉상으로 정배를 주가 차트 잘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은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 사업도 굴고 면세점 사업도 굴고 실적이 좋으니까 한국의 아마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을 놓고 보면 1분기 판촉 비용이 굉장히 많이 감소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백화점 1분기 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6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높고 가이던스보다도 높고 그리고 작년 YOY 기준으로 15% 정도 그로스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13개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신세계가 백화점 타사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상승세가 눈에 띈다고 하면 주가의 상승은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타사가 한 2%, 3% 정도 그로스가 나오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4%, 5% 정도 한 100%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성장률이요? 이익 성장률이니까 성장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가 됐던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백화점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염려가 완화되는 부분 그리고 정확히 따지면 면세점 사업이 최근 들어서 중국과 관계가 해빙 모드에 돌입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면세점 사업 매출이 고성장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면세점도 놓고 보면 155억 정도 1분기 나올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에는 워낙 안 좋았는데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한 그로스 한 15%, 한 70%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평균 매출로 놓고 보면 한 52억 정도. 그러니까 4분기 대비해서도 뭐 큐어크로 해도 20% 정도 그로스가 나온 걸로 좀 눈여겨볼.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요.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그 정도 성장이라고 하면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큰 성장폭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간단히 설명하면 타 백화점 업체에 비해서 이익 성장률이 한 70%, 80% 나온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사드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해빙 모드가 많이 많았었는데 네. 결국은 해빙이 안 됐었죠. 뭐 중국의 뭐 왕이 부장도 뭐 평창 올림픽 때 중국인들 보낸다고 그랬는데 네네. 안 보냈는데 일본의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예, 죄송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일본과의 중국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이게 돌아서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는 관계가 될 때까지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사드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고 이슈화 된 지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 가져봐도 좋지 않나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세계가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이게 그 기대감이 다 반영된 것인지도 궁금해져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여쭤보고 싶은데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가운데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좋아요 드리고 싶고요. 네.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이 기업이 지금 고평가 영역인지 저평가 영역인지는 펀드멘탈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네. 신세계 같은 경우는 포워드 PER로 놓고 보면 회사에서 가이던스 제시한 걸로 놓고 보면 네네. 지금 PER이 한 1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네. 근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유통업보다는 면세점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면세점 사업의 평균 PER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못해도 한 17, 18까지는 그래도 무난히 올라간다고 하면 네네.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뭐 좀 더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해서 좋아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15배인데 만약에 17배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가격을 한번 추산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될까요? 그 정도면. 대충 뭐 시장에서는 한 50만 원 보고 있는 것 50만 같은데 원. 50만 원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한 40만 원 후반대 된다고 하면 조금 일부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에 대해서는 좋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시멘트 관련주 한번 살펴볼게요. 뭐 아세아 시멘트, 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시멘트 기업들 굉장히 많죠. 거기에다가 레미콘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유진 기업, 그리고 뭐 아스콘 사업을 하고 있는 SG, 다양한 이 건설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뭐 아시아 시멘트, 한일 시멘트, 한일 시멘트로 6% 오르고 있죠. 네네. 쌍용량에도 뭐 오늘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7%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아시아 시멘트도 뭐 급등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SOC 관련된 뭐 테마가 엮여가지고 뭐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시멘트 참 쉬운 산업이었죠. 과거에 모래 퍼다가 장사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드라이몰탈 가격이 20년째 조금 상승을 안 했었는데 인상을 안 했었는데 작년에 네네. 좀 10% 정도 인상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모래가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보니 워낙 많은 기업들이 레미콘 사업을 했습니다. 뭐 시장에 한 150개 정도 이상 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조금 이제 구조조정도 하고 M&A도 하고 그리고 단가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레미콘 가격도 조금 인상하고 그리고 시멘트 가격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구조조정을 하고 생산량도 어느 정도 감축하면서 시멘트 양도 인상시키자라는 네네. 이슈와 함께 전체적으로 시멘트 관련된 업황들도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물론 북한과 관련된 이슈로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북한이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네네. 그런 이슈를 머금고 오늘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시멘트 업황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승을 다 반납하고 눌림목이 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전망은 지금 그런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업황이 전체적으로 돌아서려면 이거는 네. 테마같이 오늘 쫙 가서 상한가가 가는 게 아니라 네네. 한 분기, 두 분기 실적이 나오는 걸 보고 업황이 회복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은 북한과 관련된 뭐 이슈로 오른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부담은 좀 네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선택권을 드리죠.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눌림목이 온다고 하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좀 있기 때문에 눌림목 왔을 때 조금씩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근데 지금은 좀 부담된다라고 네. 정리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엔진 보겠습니다. 오늘 공시가 있었죠.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선박용 엔진을 공급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건가요? 전체 매출로 놓고 보면 최근 매출의 10%밖에 차지 않으니까 작은 거예요. 뭐 크면 크고 작은 거겠죠.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두산은 자금난에 조금 그룹 자체가 네네. 예, 흔들리죠. 그렇다 보니까 풍부한 자금력이 있는 회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대우조선해양 같이 정부가 뒤를 봐준 뒤에서 출자를 한다거나 삼성같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네. 예, 회사의 재무 상태는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에 769억의 엔진을 공급하는 체결을 했는데 그 이슈와 함께 주가가 좀 많이 오르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3월 달에도 기업 분할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때가 언제죠? 3월 14일 날 주가가 종가상 상한가에 마감을 했었는데 결국은 LNG선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두산 엔진 같은 경우도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도 LNG 굉장히 많이 쓰죠. 자국에서 생산되는 물량도 부족해서 해외에서 갖고 오는 상황인데 해외에서 갖고 오는 선박 LNG선이 수주가 증가하고 그 수주가 증가하면 당연히 엔진을 만드는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그리고 LNG선에 대해서도 선박용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에 네네. 대해서도 50%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엔진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슈를 머금고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긴 해도 그래도 이 종목도 이 섹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도 그렇고 이 운송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도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기업 자체, 그룹 자체에 대한 재무 상황은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무게를 싣는 게 나을까요? 지금처럼 세상이 변화하면서 엔진의 수주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는 되나 두산 엔진 자체의 그 재무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무게를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는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없으면 유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 삼자 배정이 됐건 기존 주주를 했건 유증을 할 수밖에 없으면 네. 1대1 유증을 한다 하더라도 주주 가치는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업황이 회복된다고 하면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수를 한다고 하면 재무구조가 괜찮은 엔진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네. 아니면 타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산 엔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의견을 주시는 걸로 저희가 결론 내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OLED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1분기 실적 조정치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하락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OLED 당연하죠. 아이폰 X 안 팔리고 있으니까 네네. 안 팔리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양 매출이 100%죠. 거의 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18,000원대에 비해서 지금 한 200% 이상 한 70% 이상 하락을 해서 1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결국은 OLED는 핸드폰, 아이폰이나 됐건 스마트폰이 가야 될 시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공급 물량도 증가되고 그리고 P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걸 좀 하나 띄워드리면 네네. 덕산 네오녹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4천억 정도 되죠. 근데 재물을 좀 띄워드리면 자 이걸 보면 좀 의아하실 건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 400, 16년에 424, 1000억, 1100억 쭉 올라가죠. 네. 자, 영업이익도 꾸준히 올라가죠. 네네. 자, 영업이익과 꾸준히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 들어서 작년 중반기 이후로부터는 3분의 1 토막.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차피 자동차도 날아가는 자동차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수소에너지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도 결국은 OLED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저점이 13,500원 이때가 되겠죠. 네네. 이때가 된다고 하면 조금 보초병들을 좀 보내놓고 조금씩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보는데 좀 그건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 써주셨네요. 보조병 먼저 보내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덕산 네오룩스의 경우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의 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일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세 가지 선택권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좋아요 드리고 싶고요. 네네. 3분기 정도가 된다고 하면 바닥이 언제였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쯤은 관심을 네네.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미리 받아봤습니다. 내일장 탑픽 무엇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신세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얼마 안 남았죠? 동시호가와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온도차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1% 강세를 시현하기도 했는데요. 동시호가 부근에서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하더니 1.11% 오른 2,481선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0.91%, 약 1% 가까운 낙폭을 시현하면서 893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다수의 업종이 올라왔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강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외국계 순매수가 대형 IT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에서 2%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바이오주 삼성바이오직, 셀트리온 하락하며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였습니다. (4월 18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의 호조, 북미 비밀 접촉 소식 등을 재료로 받아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지준율 깜짝 인하 소식에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1.03% 결국 1% 강세는 유지하면서 2,478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주 하락과 함께 지수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893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지지부진한 수급을 이어가던 외국인 쪽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2,438억 원 순매수 우위로 집계가 됩니다. 기관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면서 1,285억 원을 담았고 하지만 개인은 엇박자 수급을 탔습니다. 3,000억 원 넘는 물량을 던졌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물량을 던졌습니다. 1,0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이 포착이 됐는데요. 개인은 이에 맞서서 1,247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이 3거래일 만에 순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64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섹터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업종이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4.92%까지 오른 건데요. 시멘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 전반도 이끌었습니다. 현대시멘트가 13.73%까지 큰 폭으로 뛰어 오르면서 16,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라시멘트 인수요가 기대감에 아세아시멘트 역시 12.69%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이 온기는 쌍용 양회,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등으로도 흩뿌려졌습니다. 테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오늘장 장식을 했는데요. 제형솔루텍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좋은 사람들도 25.95%의 초급등세를 보여줬고 남해화학이라든지 JST나 이화전기 같은 나머지 종목들도 10%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